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누살이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시누가 있지만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시누는 이미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멀리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 동안에도 몇 번을 제외하곤 거의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횟수로 쳐도 몇 번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거나 시댁에서 보게 되면 말투가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그런 시누가 갑자기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누가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 일로 인해 나름 평탄했던 결혼 생활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주변에서는 시집살이나 시부모님과의 불화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몰랐거든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시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걸로 저에게 트집을 잡거나 못되게 행동하시진 않으셨어요. 저와 저희 남편 사이의 문제라곤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 정도랄까요? 저도 아이를 가져보려 초반엔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 끝에도 아기가 잘 안 생기니까 나중에는 포기 같은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고요. 청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으려니 온갖 잡생각이 들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시 해보자 마음먹었어요.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몸이 바빠야만 우울한 생각이 안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했어서 이미 경력 단절이 된 지 오래고 이제 와서 재취업을 준비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분이 청소업체 일을 하고 계셔서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여쭤보았어요. 그분은 저보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저는 잘할 수 있다고 했죠. 남편 역시도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느냐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청소업체에서는 일반 가정집에 예약을 받아 시간을 정해놓고 청소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해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어서 초반에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청소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일이잖아요. 몇 시간 동안 쓸고 닦고 나서 깨끗해진 집을 보면 보람도 되고 또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생각 외로 저한테 잘 맞는 일이다 싶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잡생각도 덜 들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원금을 받고 은행 돈도 빌려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애살 있게 열심히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다 보니 사업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몇 년 하다 보니 어느새 직원 수도 꽤 많이 늘었고 나중에는 저희 업체 예약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도 많아졌죠. 주로 맞벌이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부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셨어요.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단골이 됐고요. 처음에는 재취업도 힘들고 우울한 생각을 벗어버리려고 시작했던 청소일이지만 지금은 제가 꾸려나가는 저의 사업이자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 경제적인 자유와 성취감까지 안겨주었고요. 남편도 처음엔 왜 굳이 청소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제 사업을 하면서 수익도 괜찮아지니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아이는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이만하면 참 행복한 부부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 살던 시누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그 행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가 그렇게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필리핀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산다고 자기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딱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돌연 이혼하고 돌아온다고 했죠. 왜 이혼을 한 건지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성격 차이였다며 서로 안 맞는데 그간 많이 참았었다고 했어요. 또 지민이가 타지 생활도 너무 외로워서 힘들었던 것 같다고 하고요. 좋은 일도 아니고 속사정은 부부만 아는 것일 테니 저도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성격도 남의 속사정을 궁금해하는 편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당연히 어머님 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빠네인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싫었죠.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면 될 텐데 굳이 저희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님 댁은 조금 외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우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다시 취업 자리도 알아봐야 되는데 엄마 집에서는 그게 힘들 것 같다며 도시에 있는 저희 집에서 당분간만이라도 지내고 싶다는 거였죠. 결혼 생활 10년이라도 신우를 별로 본 적이 없었고 친하지도 않은데 굳고 오빠네 집에서 살겠다 우겨대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과 둘만 사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신우가 와서 같이 산다는데 누가 반기겠나요? 그렇지만 남편은 간절하게 저한테 빌더라고요. 몇 개월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동안 자기가 신우 직장도 소개해주고 할 거라며 다시 한국에 적응하는 몇 달 동안만이라도 이해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설득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이 그리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 해결된 문제인가요? 남편이야 자기 여동생이니까 편하지만 제 입장은 달랐죠. 제가 싫다고 하니까 남편은 예전에 저희 엄마 아프실 때 병원 다닌다고 2달간 저희 집에 계셨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전에 장모님 아플 때 나는 군말 없이 지내시라고 한 거 기억나지? 그거랑 이거랑 같아? 엄마는 그때 병원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내신 거고. 뭐가 달라? 같은 가족인데. 내 입장에선 서운해. 나는 그때 편했는 줄 알아? 2개월간 장모님이랑 지내는 거 나도 마냥 편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내색 안 하고 오히려 장모님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노력했잖아.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 지방에 계신 엄마가 치료를 받기 위해 저희 집에 와 계신 건 맞았어요. 엄마가 계시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주시고 행여나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저녁 시간엔 거실에도 잘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긴 해도 남편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마냥 편하진 않았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참 고마웠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고마우셨고요. 꽤 오래전 일인데 그 일을 들먹거리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취업하기 전까지만 일하고 못 박아두고 허락을 했습니다. 어디로든 취업하고 나면 우리가 돈을 좀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방을 얻어주고 신우는 나가서 살게 하자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설득 끝에 신우를 저희 집에 들이게 되었죠. 이왕 데리고 있는 거 좋은 마음으로 잘 데리고 있자 결심했습니다. 본인도 이혼하고 오빠 집에 얹혀 살기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눈치 보이고 불편할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지내는 동안만큼은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하자 마음먹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 온 첫날부터 신우의 행동은 눈치 보고 불편해할 거라는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신우는 공항에서 남편 차를 타고 왔고 저희 집 앞에 내렸어요. 저는 짐도 좀 들어줄 겸 밖에 나와 있었죠. 아가씨 왔어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고작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트렁크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줬는데요. 가장 부피가 큰 캐리어는 남편이 들기로 하고 작은 캐리어도 하나 더 있었는데 신우는 그 캐리어를 저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주더라고요. 저보고 들고 들어가 달라 그거죠. 좀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맡기길래요. 저는 제가 순간 호텔 벨보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신우의 태도에 좀 어이가 없었지만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니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며 그냥 캐리어를 받아 끌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태도도 참 과간이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더니 뜬금없이 평가질을 하는 겁니다.
오빠 집이 이렇게 작고 허름했었나? 영상통화할 땐 몰랐는데. 그 말에 어이가 없었죠. 자기는 이만한 집도 없어서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요. 저는 속으로 신우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지멋대로인 사람이었나 생각했죠.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쓸 방은 저기예요. 신우는 그곳으로 가보더니 놀라는 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 창고 아니에요, 언니? 나보고 여기서 자라고요? 나 예전에 자던 방은 여기 5배도 넘어요.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신우 온다고 작은 방 다 치워두고 토퍼 매트리스까지 사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서 자기가 지내야 되냐며 난리 법석을 떠는 신우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신우가 우리 집에서 얹혀 산다는 걸 까먹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따지니까 남편은 저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이해해줘. 지민이 제가 필리핀에서 오죽 잘 살았어. 거기서 정원 딸린 저택 살고 가정부들이랑 기사 딸려있고 부잣집 만화님 하다가 갑자기 이혼하고 여기 오게 됐으니까 지 속은 오죽하겠어. 허세 좀 부린다 생각하고 이해 좀 해주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신우의 행동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같아도 큰 저택에서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작은 방에서 지내라고 하면 심적으로도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이혼하라고 했나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집에 와서 살라고 해준 건데 참 신우가 철딱서니가 없구나 생각 들었죠. 저는 신우에게 방을 소개해줄 때 입이 불툭 나와서 투덜거리는 신우의 불평불만이 듣기 싫어 대충 화장실 위치나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알려주고는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우랑 맞닥뜨려 보니 제 생각보다 신우 성격이 별로인 것 같아서 몇 개월 뿐이지만 괜찮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걱정대로 같이 살아보니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짜증나는 일 투성이었고요. 가장 저를 짜증스럽게 하는 건 신우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신우는 말을 참 불쾌하게 잘했거든요. 사람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머리 굴리는 사람처럼 들으면 열받는 말만 골라 하더군요.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늘 먹던 반찬에 밥이었어요. 근데 웬일로 신우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겁니다. 언니는 참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신우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칭찬에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남 칭찬을 다 하나 싶었죠. 근데 역시나 그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빠가 계속 살아주지. 아이도 없는데. 음식이라도 잘하니까 소박은 안 맞겠어요, 언니. 집단에는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지 실실거리면서 말하는데 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순간 참지 못하고 저도 인상을 쓰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조금 움찔했는지 신우는 급하게 말을 돌렸어요. 칭찬이에요. 음식 잘한다고요. 왜 발끈하고 그래요, 언니. 무섭게. 근데 언니는 음식 장사 같은 걸 하지 왜 클리닝 일을 해요? 클리닝 일 같은 거 어떻게 하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듯. 하는 말마다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 대꾸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에 서서 자기 여동생 혼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남편은 자기 밥만 처먹더군요. 그런데 이 일로 시작해 점점 화가 나는 일은 늘어갔습니다. 오래 산 남편하고도 싸우는데 갑자기 같이 살게 된 신우와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한 번은 일이 일찍 끝나 집에 들어와 보니 제 안방 옷장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묻자 신우는 대수롭지 않게 제 옷을 뒤지며 말하더군요. 언니, 제대로 된 옷 좀 사 입어요. 아니 뭐 좀 입을 만한 거 없나 찾아보는데 좀 심하다. 아니, 남의 옷을 왜 뒤지냐고요. 뒤지긴 누가 뒤져.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뭐 갖다 줘도 입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시장 이런 데 말고 백화점 가서 사 입어요. 돈 벌어서 어디다 써. 그렇게 말하면서 신우는 제 작업복 소매를 잡고 흔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나? 그래도 결혼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추리하게. 여자는 좀 꾸밀 줄 알아야지. 이러고 살면 오빠 바람나요. 어쩜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개소리인지 저는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입을 게 없다, 입을 게. 다음에 나랑 백화점 같이 가요. 내가 봐줄게. 옷도 입어본 사람이 골라야지 맨날 작업복 입고 사는 사람이 뭘 알겠어. 아가씨, 이제 그만 뒤지고 방에서 나가실래요? 어머, 왜 화를 내요, 언니? 가만 보면 진짜. 그래, 거친 일 너무 오래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신우는 방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막말을 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얘기해 신우를 내쫓고 싶었습니다. 아가씨 취업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 맞아? 아, 그럼 알아보고 있어. 조만간 면접도 보러 갈 거야. 아니, 근데 아가씨 말투 왜 저래? 자기가 아직도 저택 사는 사모님인 줄 알아? 나를 완전 하대하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미안해. 제가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서 버릇이 돼서 그런 거야. 참나. 내가 알아듣고 얘기할게. 남편은 자기가 얘기할 테니까 저보고는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말만 그렇지 남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충 방에 들어가 얘기하는 신용만 할 뿐 오히려 둘이서 제 험담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신우보다 남편한테 더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또 그 후로 황당했던 사건은 바로 집안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밖에서 일을 하니까 매일 집을 제대로 치우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신우가 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집안일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돈 한 푼 안 내고 얻어 사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른 집안일은 고사하고서라도 최소한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워놓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신우는 정말 꼼짝도 안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저는 몸을 쓰는 일이라 일 갔다 오면 정말 녹초가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보니 더 복장이 터졌죠. 설거지는 쌓여있지, 화장실은 머리카락 천지에, 거실에는 지가 먹은 과자 봉지도 안 치워서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시켜 먹은 음식도 분리수거는커녕 씻지도 않고 올려놓기 일쑤고요. 쓰고 난 수건은 아무데나 축축하게 올려두고 하루에 컵은 도대체 몇 개를 쓰는지 세탁물도 분리도 안 하고 그냥 세탁바구니에 처박아 두기 일쑤였죠.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제가 했는데 하루는 너무 열받아서 소파에 누워있는 신우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가씨. 왜요, 언니? 집에 좀 있으면 좀 치우고 하죠.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네? 아니, 그렇잖아요. 매일 어지르기만 하고 청소 한 번을 안 하니까 일 다녀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집안일 거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가씨가 어지른 것까지 내가 다 치워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한 소리 하자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청소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요, 예전에 필리핀 살 때는 아떼가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아떼가 뭐냐면요, 입주 가정부예요. 입주 가정부만 해도 3명을 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서 나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그때처럼 사모님 아니잖아요. 이제는 현실 자각도 해야죠. 아가씨가 이렇게 해놓은 걸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 아떼예요? 제 말에 신우는 본인이 더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너무는 누가 너무한데요. 청소가 뭐가 어렵다고 그걸 배워서 해야 돼요? 먹고 남은 쓰레기 치우고 본인이 먹은 설거지 세제 묻혀서 닦고 물로 헹궈내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가르쳐주면 8살 애도 하겠네. 내가 못한다는데 언니가 왜 그렇게 말하는데요? 언니 이해가 안 되네요. 남의 집 청소는 맨날 하면서 자기 집 청소는 왜 못해요? 밖에서 하던 대로 또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혈압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집 치우면 뭐해요? 청소한다고 티가 나나? 좁고 인테리어도 후진 집구석. 청소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가뜩이나 이런 데 살게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말을 할수록 기가 막혀서 짜증이 치밀더군요. 아무리 남편 여동생이라지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며 뱉어내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와 신우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집 꼴 좀 봐.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아가씨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까지 내가 일일이 치워야 돼? 지민아, 너도 좀 치우고 해라. 다른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먹은 것만 치우면 되잖아. 웬일로 남편도 제 편을 들고 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신우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봤죠. 근데 그 반응이 참 황당했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법 모른다고. 지금 부부 둘이서 나 이혼해서 이러고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진짜 서러워서. 신우는 그렇게 말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마음이 약해진 건지 신우 옆으로 가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고개 쳐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따지고 들더니 자기 오빠 앞이라고 눈물쇼를 벌이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여동생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정작 그 사이에서 개고생하는 건 저인데요.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여동생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자기도 힘드니 어쩌느니 하더군요. 이혼하고 한국 돌아와서 마땅한 친구도 없이 저러고 있는 게 불쌍하지 않냐고요. 도대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한가요? 세상 물정 모를 때 시집가서 갑자기 이혼당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한국 다시 들어왔으면 알아서 일도 알아보고 자기 살 길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오빠 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과거 사모님 시절에 갇혀 저러고 살 건가요? 저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럼 나보고 계속 밖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도 일하고 다 하라는 거네? 나 지금도 힘들어. 아가씨랑 같이 사는 거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이제 나도 퇴근하고 도울게. 그럼 됐지? 뭐 할까? 뭐부터 하면 돼? 남편은 그러면서 막 집을 치우는 신용을 하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남편은 그저 이 상황만 대충 모면하면서 저를 달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다 보니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 그쯤에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와보니 거실에서 태연하게 누워있는 신우가 보이더군요. 냉장고에 씻어둔 자두를 처먹으면서 자두 씨앗은 협탁 위에 그대로 올려놨던데 어찌나 얄밉던지. 아까 울면서 서럽다고 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결국 자기 오빠 동정표 얻으려고 쇼를 한 거였죠. 신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왜 이혼을 하게 된 건지,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서요. 그날은 제가 예전 경조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 폰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금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000만 원이 남편 통장에서 출금된 기록이었어요. 너무 큰 금액인데 남편에게는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곧장 불러 물었습니다. 뭐야 이거? 당신 1,000만 원을 왜 뽑았어? 그게 좀 쓸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썼냐고. 이렇게 큰 돈을. 설마 또 사업하는데 투자하고 그런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아는 친구 소개로 사업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따로 말 안 하고 혼자 한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집도 넘어갈 뻔해서 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때 꽤나 식겁을 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나 싶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거야? 당신 미쳤어? 아니야 그런 거. 그럼 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건데? 제가 끈질기게 캐묻자 남편은 결국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사실 지민이 줬어. 뭐? 아가씨? 아가씨한테 줬다고? 왜? 그게 위자료에 보태라고. 무슨 위자료? 아가씨가 위자료를 왜 줘? 성격 차이로 합의혼했다며. 제가 답답해하며 빨리 사실대로 말하라고 재촉하니 남편은 결국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게 아니라 신우의 외도로 이혼을 당한 거였습니다.
남편을 추궁해 들어보니 필리핀서 유학하는 젊은 남자하고 바람이 났고 그 사실을 전 남편에게 들켜 이혼당한 거였죠. 그래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제 남편에게 빌린 거였습니다. 그 모든 진상을 알게 되니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치가 떨리더군요. 그전까진 신우 남편도 참 너무한다 생각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꼬셔서 결혼해 필리핀까지 데리고 가서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성격 차이니 뭐니 헤어지자고 한 게 참 너무한다 싶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필리핀에서 사모님 행세하면서 호의호식했으면서 결국 젊은 남자랑 바람까지 나서 들키고 거기에 자기 오빠한테 위자료까지 빌리고 아주 가지가지 했더군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야 밝힌 남편의 태도도 자기 동생 못지않게 참 뻔뻔했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솔직히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 근데 지민이가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나한테는 솔직히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 사유는 그렇다 쳐.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나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내 돈이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뒷골이 확 당기더군요. 저와 남편은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별개의 통장으로 돈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서로 큰돈이 나갈 때는 상의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동생에게 준 거였어요. 당신 통장 돈이면 그렇게 막 줘도 돼? 솔직히 내가 뭐 나쁜 데 썼어? 내가 허튼 짓 하는 데 썼냐고. 오빠가 돼서 여동생이 힘들다니까 좀 도와준 건데 뭐 그렇게 화낼 일이야. 뻔뻔한 건 집안 내력인가 싶었습니다. 저 몰래 동생한테 1,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준 게 들켰으면 저한테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통장에서 줬으니 상관없다는 이 논리가 뭔가요? 그래, 아주 대단한 남매다 그래. 이미 준 거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가만 안 있어. 속일 걸 속여야지.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의 속사정을 알게 되니 신우의 행동들이 더 안 이꼽게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자기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복에 겨워서 바람 폈니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남편이나 신우나 어디 한 번만 더 사람 열받게 해봐라. 그럼 나도 가만 안 있는다 결심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스케줄대로 직원분들 보내고 저는 남은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세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집에 뒀던 게 생각났어요. 조만간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생각났을 때 들고 와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신우가 혼자 또 소파에 뺀질뺀질 누워 놀고 있을 게 뻔했죠. 근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TV만 틀어져 있고 거실에 신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잠깐 나갔나 싶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계약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신우의 통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나가서 인기척을 내려고 했는데 통화 내용이 이상해 저도 모르게 방 안에서 계속 듣게 되었어요. 노는 게 뭐가 지겨워. 골프 치러 못 가는 건 좀 그렇긴 해. 근데 집에서는 나름 편해. 뭐 거기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해. 가만히 있으면 새언니가 다 알아서 하거든. 완전 내 전용 가정부고 나는 그냥 집에서 쉬지. 이렇게 못 들었으면 억울할 만큼 신우는 뻔뻔한 내용으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있기는 뭘 언제까지 있어. 계속 있어야지. 우리 오빠 집인데. 오빠가 뭐 언니한테는 몇 개월만 어쩌고 얘기한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왜 나가냐? 그냥 쭉 이렇게 살라고. 뭐 괜찮은 남자 만나면 나갈 수도 있고. 그 뒤로도 신우는 계속해서 저와 저희 집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한바탕 했어. 나보고 집 좀 치우라는 거야.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신우한테 그렇게 해?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사업한다고 기고만장해. 그 얘기를 모두 방문 뒤에서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에 쥔 서류들이 구겨질 정도로 열이 받더라고요.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야. 클리닝 잡.
남의 집 치우고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솔직히 그딴 게 사업이니? 아무나 하는 잡일이지. 그런 주제에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자기도 일하느라 힘든데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런 허드렛 일 하라고 시켰나? 맨날 쓰레기 냄새, 땀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데 우리 오빠가 불쌍하더라. 애도 못 나오면서 꼴랑 그거 일 좀 한다고 유세는. 아니 지 때문에 우리 집은 대가 끊겼잖아. 애도 못 나올 거면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안 그러냐? 거기까지 듣는데 저는 더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신우는 귀신이라도 나타난 양 어머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황망하게 저를 보더니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뭐예요 언니? 놀랐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잡일? 쓰레기 냄새? 오빠가 불쌍해? 제가 부들거리며 소리치자 신우도 당황하더니 주절거리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게 인기척 좀 내시지. 저도 얼마나 놀랐다고요. 진짜 뻔뻔함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희 신우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 놀랬다고 저보고 인기척 좀 내라니요.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더 따지고 들었습니다.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내가 내 집 들어오면서 무슨 인기쳐? 너는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뻔뻔하게 잘도 그딴 소리 짓거린다? 언니, 내가 뒷말한 건 미안한데 좀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구만.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흥분한 건데? 아니 솔직히 내 말이 틀렸어요? 일을 해도 좀 남들 앞에서 말하기 좋은 일도 많은데 청소가 뭐야 청소가. 오빠 쪽팔리게. 쪽팔리긴 누가 쪽팔려. 남 속이는 일도 아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벌고 있는데. 너네 오빠는 자기 동생이 집에서 식충이 밥벌레 마냥 빈둥거리면서 붙어있는 게 더 쪽팔리지 않겠니? 제 말에 신우도 눈알이 뒤집히더라고요. 뭐요? 식충이 밥벌레? 지금 말 다 했어요? 못했어. 너 바람 펴서 이혼한 거라며. 위자료 낼 돈도 모자라서 오빠한테 위자료까지 빌리고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 사모님 행세 복에 겨워서 젊은 애랑 바람까지 쳐피냐? 그러고 이혼당하고? 신우는 제가 자신의 이혼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죠. 야, 그런 게 쪽팔린 거야. 알겠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양심적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지.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뭐? 가정부? 기가 막혀서. 언니 진짜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무서운 사람이네요. 이러는 거 우리 오빠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혼? 하라고 해. 참 보기 좋겠다. 남매가 쌍으로 이혼당하면 참 보기 좋겠어.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걸 모두 쏟아냈습니다. 한번 폭발하니까 저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참아주는 줄도 모르고 설치는 신우를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분이 안 풀려 그 길로 신우를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신우는 아프다고 온갖 난리치고 비명 지르면서 버티는데 이런 기생충 같은 인간이랑은 한시도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쫓겨나는 와중에도 자기 오빠를 들먹이며 악착같이 버티더군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나 진짜 우리 오빠한테 다 말해요? 가서 말해. 전부 다. 너희 남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신우를 집 밖으로 내몰고 저는 부엌으로 가 찬물 3잔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신우가 지내던 방으로 가 신우 짐을 캐리어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짐은 참 쓸데없이 많더군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신우가 다시 들어오려고 해서 던지듯이 캐리어 밀어주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쫓아내버리니 속 시원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하니 열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뒤 자기 동생 연락을 받고 온 건지 황급히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지민이 쫓아냈어? 당신 여동생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서. 왜 그랬어? 이혼하고 온 애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혼시켰어? 내가 걔 보고 바람피라 그랬니? 아니 그래도 오랫동안 외국 살다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불쌍하잖아.
그놈의 불상 타령 좀 그만해. 뭐가 불쌍해? 집에서 허구한 날 놀고 먹고 논팽이처럼 사는데 그게 뭐가 불쌍한데. 지가 바람 펴서 이혼당해 쫓겨난 건데 뭐가 그렇게 불쌍하냐고. 너 진짜 말 섭섭하게 한다. 남편 여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섭섭한 사람은 나야. 너는 여동생만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해? 너는 여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그것도 다 얘기해 주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당장 내쫓으면 어떡해. 어딜 가라고. 어머님이랑 살면 되잖아. 내가 말했잖아. 거기서 어떻게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취업자리 알아는 봐? 내 보기엔 일할 생각 1도 없던데. 다 거짓말이지. 당신이 알아보고 뭐고 한다는 것도 다 뻥이지. 알아보고 있어. 어련히 취업하면 나갈 건데 그걸 못 참고 나가라고 하냐? 오빠라고 하나 있어서 좀 도와달라 찾아온 동생을 이렇게 쫓아내? 걔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불쌍해? 나는 내가 더 불쌍해. 그래, 그렇게 불쌍해 죽겠으면 너도 나가. 나가서 같이 있어줘. 같이 나가서 집도 구해주고 불쌍한 동생 오매불망 보살피면서 그러고 살아. 난 이제는 네 동생이랑 단 1시간도 못 있겠으니까. 제 말에 남편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우리 집에서 왜 나가? 우리 집? 여기가 왜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니고 내 집이야. 잊었어? 당신 투자하다 날려먹은 집 내가 청소 열심히 해서 되찾아 놓은 거 까먹었냐고. 우리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거 내가 겨우겨우 되돌려 놓는 거 잊었냐고. 그때 내 명의로 바꾸고 이거는 무슨 일 있어도 내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나가. 당신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희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의 투자 실패로 남편 명의였던 집이 넘어갈 뻔했었죠. 그때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에 제 명의로 대출까지 해서 간신히 해결하고 그참의 명의를 제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완전히 내 소유라고 못 박아두었어요. 안 그러면 남편이 또 저 몰래 투자니 뭐니 허튼 짓 할까봐요. 그때 제가 명의를 바꿔놓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신우는 더 뻔뻔하게 굴었을 거고 어쩌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저였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리 싸두었던 신우의 짐과 함께 남편도 내쫓았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구니까 남편도 일단은 물러서더라고요. 남편까지 쫓아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그마치 결혼 생활이 10년이었어요. 그렇게 긴 생활을 함께 살았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덮어놓고 피 섞인 자기 동생만 가족인 것처럼 구니 제가 안 서운한가요? 동생이 아내한테 막말을 하면 자기 동생을 잡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남편은 내 편, 내 가족이라 믿었기에 남편이 돈 사고 쳐도 다 덮어주며 오히려 문제 한번 삼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자기 여동생만 챙기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고 살았어도 결국 피 섞인 형제보다 못하구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전날 마무리 못한 일만 처리하고 나머지 일은 직원들에게 맡긴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연차를 쓴 건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그냥 지나쳐 안방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어제 내가 지민이한테 물어서 다 들었어. 뭘? 지민이가 당신한테 한 얘기들. 지민이 걔가 원래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고 말을 막 하잖아. 외국 나가 있는 사이에 더 심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크게 혼내줬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은 자신이 다 해결하고 온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더 짜증이 나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나보고 뭘 자꾸 이해하래. 내가 뭘 더 이해해야 하는데? 나는 걔도 걔지만 당신한테 더 기분 나쁘고 화가 나. 네 동생이 내 앞에서 애도 못 낳니 어쩌니 하는 것도 참았고 당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1,000만 원 빌려준 것도 그냥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얼마나 더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여? 여보, 당신 동생 나 청소일 한다고 개무시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남한테 안 넘긴 거야. 내가 청소일을 했기 때문에 나나 당신 그리고 네 뻔뻔한 동생도 그나마 얹혀 살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서러움이 차올라서 다시 울고 말았어요.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해만 하더군요. 그날 남편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얘기 듣고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덮어놓고 내 동생 편 만든 건 나도 잘못한 거 맞아. 어린 나이에 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 만나서 갑자기 필리핀으로 시집갔고 그 후로는 잘 못 만나고 살았어. 오빠로서 어린 동생 타국에 가서 사니까 늘 마음이 안 좋았어. 지는 잘 산다고 하는데 외로울 것도 많고 지네 남편 눈치 보여서 한국도 잘 못 들어오고 그랬거든. 아무리 거기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산데도 간간히 얘기 들어보면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지민이 걔 생각하면 내가 늘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러다가 이혼까지 하고 온다고 하니까 오빠로서 내가 좀 챙겨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지민이 철딱선이 없고 막말하는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의 행동도 참 서운했지만 오빠로서 동생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한 행동일 테니 마음으로 이해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2번 다시는 신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신우는 이미 엄마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 또 금전적으로 도와주면 그땐 진짜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이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신우를 본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편을 통해 알바하면서 지낸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어요. 그 성격에 알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본인 인생이니 본인이 잘 건사하며 살아야겠죠. 누가 자기 인생 대신 살아주겠나요? 오빠도 어머님도 도와는 줘도 대신 살아줄 순 없는 건데 본인도 현실을 자각하고 땅에 발 붙이고 살아야죠.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그 돈의 가치에서 진짜 자신감과 자존감은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모질고 험한 신우의 악담을 그나마 한 귀로 흘릴 수 있었던 건 제가 하는 일 덕분이니까요. 남들에게는 하찮게 보여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고 나는 집과 건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 스스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신우도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런 일을 폄하했던 때를 반성하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